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 들어온 소식이죠. 어젯밤 늦게 전남 강진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이 지난 16일 실종된 여고생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자,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실종된 여학생의 칫솔, 사용하던 칫솔과 어제 발견된 변사체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CCTV를 보면 그 낫이 발견됐기 때문에 유전자 감정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낫에서 지금 실종된 여학생의 유전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네, 이제 뭐 사건의 실마리가 좀 풀리나 싶었는데 사인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8일 만에 이제 신원이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9일째가 됩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사건은. 트렁크에서 낫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 사망한 여고생의 침으로 추정되는 유전자가 확인이 됐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추리의 가능성은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우선은 왜 죽였는가, 그 원인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죽였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어떤 일들이 이 과정에서 벌어져 있었던 것인가는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네. 그나마 지금 확인된 것은 그 여고생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랬던 기대는 무너졌고요. 사망한 것이고요. 결국 50대 초반의 아빠 친구라는 남성이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 외에는 모두 다 경찰이 밝혀내야 될 숙제인데 다만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이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미 사망해 버렸습니다만 피의자가 이 여고생을 살해한 후에 들쳐업고 그 250m 사실 도보거리로는 1km 가까운 산 중턱 거의 정상 부분까지 옮겨 놓았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비슷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살해를 한 후에 들쳐업고 거의 30분 거리를 올라갔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낮을 흉기로 위협을 해서 그 여고생을 이 매봉산 정상 쪽으로 끌고 간 후 혹은 유인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지금 추정 정도만 가능하고요. 이것도 뭐 경찰이 전문적으로 감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추리나 추론을 구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신에서 외상도 보이지 않고 또 정확하게 뭐 얼굴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부패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싸늘한 주검으로 딸을 마주하게 된 부모의 마음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 들어보시죠. 옆에서 보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리고 그 아빠가 그 딸을 얼마나 이뻐하고 애지중지 했는지 몰라요. 자,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될까요? 이제 수사 목적을 정하고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여고생이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 아저씨를 왜 따라갔는지, 그다음에 공범이 있는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이 용의자의 제2의 휴대전화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휴대전화가 발견된 건 아니고 여고생의 통화 기록 중에 가족이나 친구, 용의자 외에 남모르는 번호가 있어서 이 사람이 혹시 대포폰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그러고 있는 정황이래요. 근데 살해 동기와 살해 원인과 관련해서는 그 살해 경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뭐 DNA가 여학생의 것이다, 낫에서 땀이 나왔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여학생이 낫을 잡았다, 그다음에 사망한 시신이 여고생이다 거 이외에 다른 증거는 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최종적인 부검이 나온 뒤에야 이제 판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사실 공범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범이 있었다면은 여고생이 실종 전날 이렇게 친구들한테 보낸 SNS에서 그냥 아저씨라고만 얘기를 했지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범이 따로 있었다면 뭐 저수지에 가거나 그렇게 할 때 4시 55분 이외에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같이 있었던 그런 사진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공범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 여고생이 아저씨를 따라갔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유인했다, 협박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둘 사이에 오고 간 문자가 디지털 포렌으로 복구된 다음에야 이제 판명이 가능할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여고생의 친구들이라든지 또 이 용의자가 한 달 전에 농장이랑 가택을 매물로 내놨다고 하잖아요. 그 원인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머리카락이 거의 없이 이렇게 잘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고요. 의문투성인데
중인데 경찰이 수사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유족들의 이 마음이라도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뜨겁게 달군 이야기입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유명 가수죠. 지드래곤 군대 특혜 의혹.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파만파예요. 근데 이제 원인을 들여다보면 먼저 지드래곤이 지금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병원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1인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게 특혜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특혜냐 아니냐. 지금도 이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밤사이에 부딪히고 있던데요. 우선 이 특혜라고 하는 쪽에서는 사병은 보통 우리 일반 병원 가도 그렇지만 4인실, 6인실, 8인실 이런 이제 다수병실을 쓰는데 지드래곤은 지금 1인실에 있다. 이것은 사병에게는 주지 않는 방이다. 이 소위 대령실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는 거죠. 이 안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이 있어서 그야말로 침대에 누워서 TV 보고 쉬는 아주 호텔 같은 공간이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그 반대쪽에서는 국방부와 YG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국방부 입장은요. 대령실이라는 병실은 없다는 거예요. 사병인데 1인실을 쓰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 방이 무슨 장교용, 사병용 분리해서 대령실 이렇게 활용되는 방이 아니고 여유가 있으면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병도 거기에 입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YG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구설들이 이어져 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과도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와 기획사 YG가 1인실을 썼다고 해서 그게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 사실 워낙 우리 국민들이 병역 문제에 민감하다 보니까 1인실 사용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는 전부 특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혹이 3가지잖아요. 근데 먼저 첫 번째 병실과 관련해서 지드래곤이 지금 1인실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1인실에 옮기게 된 경위가 원래는 다른 일반 병사들 같이 뭐 4인실, 6인실 이런 데 있었는데 다른 병사들의 친척인 것처럼 해가지고 팬들이 그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실의 질서 유지라든지 다른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1인실로 옮겼다고 하고 그리고 대령실이라는 거 따로 없대요. 1인실이라는 게 대령급 이상의 간부들이 많이 입원을 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휴가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특혜는 아니고요. 병가 휴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일까지 되고 한 번에 10일까지 되는데 이 지드래곤은 그 10일하고 그다음에 개인 휴가 연가로 낼 수 있는 1년에 15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에 5번 5일씩 낼 수 있는 거 이거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10일 더하기 15일 내가지고 25일 휴가를 낸 게 팩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면회의 특혜 이것도 그 보도에서는 오후 5시 이후에 매니저가 면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국방부 기록에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록은 없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이 앓고 있는 이 발목 불안정증이요. 이걸로 입원까지 했는데 이게 어떤 병이고 지금 지드래곤의 상태는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게요. 뼈 조각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육이라든지 인대를 건드리고 이게 심해지면은 염증이 생기고 오래 걷기가 어려운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드래곤 입장에서는 군 생활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입원할 지금 수밖에 없었겠네요. 지금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뭐 이제 국방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명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이제 뭐 다른 병사들의 가족이라고 해서 들어온 뭐 사생 팬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경비나 초소들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1인실로 옮기는 게 과연 합당한가는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고민이 이게 누구 입장을 들어주기 어려운 고민이 첫 번째는 저도 32개월 현역 군복무를 해본 결과 사병이 1인실에 있다. 특혜라고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예인이었던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반 이 전우들과 어울리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럼 이게 특혜라기보다는 격리 조치였다. 요걸 또 이 조금 도와주는 또 게 납득이 되는 문제고요. 관찰일기라는 게 지금 등장을 해버려서 지드래곤 관찰일기라는 게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참 스토킹 수준입니다. 뭐냐면 같은 병원에 있는 다른 사병일 것으로 추정이 돼요. 누군지는 군 당국이 아마 조사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군요. 아니 자세하게 여자친구한테 보낸 손편지에다가
네가 혹시 궁금해할까 봐 내가 지드래곤하고 같이 군부대에 있는데 지드래곤의 모든 것을 알려줄게. 일거수일투족. 그것도 신체를 그림까지 그려서 어디에 어떤 문신이 있고 신체 특성이 어떠하고 또 하루 일과는 어떠하고 무슨 약을 먹고 있으며 이거를 정말 다 써서 여자친구한테 궁금해할까 봐 사랑해 했더니 이 여자친구는 이걸 또 찍어서 SNS에 올린 거죠. 아우, 그러니까 이건 지드래곤의 입장에선 명백하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는 거죠. 군에서. 그러니까 이러면은 또 격리할 만도 하지 않나? 이런 입장이 또 힘을 얻기 때문에 양쪽 입장이 다 팽팽해서 뭐라고 참 이게 딱 판정 내리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 돼버리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빨리 건강을 회복을 해서 빨리 퇴원하는 게 가장 복무를 열심히 하고 잘 건강하게 마치고 결국은 저녁까지 하기를 기대해봐야죠. 발목이 이렇게 자주 접질린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연예인 활동도 해야 되니까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연예계 뭐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잠적을 했습니다. 배우 이종수 씨. 미국 카지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다. 이런 모습이 포착됐다면서요? 카지노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목격을 한 모양이에요. 이종수 씨 얼굴 보면은 배우. 그런 거 다 아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사기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2건 정도, 수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카지노에서 생활이 꽤 괜찮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과 어떤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고 자동차도 꽤 좋은 브랜드의 차를 타고 있고 카지노에서도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 같더라. 여기서 뭐 딜러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이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주는 그리고 추임새를 얻는 카지노는 엔터테인먼트 도박 사업이니까 갬블링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모양이에요. 뭐 한국 손님 관련해가지고 뭐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이종수 씨의 미국에서의 지금 행적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냐,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냐, 그럼 어떤 사기 피해자들에게 끼친 책임을 뭐 이행하겠다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종수 씨의 입장을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종수 씨는 굉장히 미안해하는 입장을 과거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의 입장은 따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사기 혐의이긴 하지만 워낙 예의 바르고 성격은 좋은 것으로 정평이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사기 혐의로 뭐 피소가 된 상황인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려져요. 근데 사기 혐의라는 게 그렇게까지 거액의 돈은 아니고 이제 2건인데 하나는 85만 원 받고 결혼식 사회 봐주기로 해놓고 안 갔다는 거고. 결혼식이 안 나타났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소속사에서 해결을 했어요. 금액이 85만 원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게 이제 3천만 원 건이 있는데 이거는 소속사에서 이종수 씨한테 연락을 해보니까는 나 사기친 거 아니고 차용을 한 거고 1,300만 원 정도는 갚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갚았는지 그 부분은 또 우리가 확인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서 어느 언론 보도에서 400만 원 상당의 비즈니스석을 타고 미국으로 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지금 저렇게 카지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또 이게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3천만 원 정도면은 뭐 그렇게까지 못 갚을 만한 그런 정도의 거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해결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빌려준 분 입장에서는 정말 피 같은 돈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돈을 안 갚고 뭐 도망갔다 이렇게 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거고 이종수 씨 입장에서는 미국 가서 뭐 돈 벌어서 좀 갚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채무채권자 간에 직접 연락을 취하고 소통을 하면 사람은 마음도 풀리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는데 연락을 끊어버리면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연락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어디 갔는지 종적을 감췄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버젓이 잘 생활하고 있더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피 같은 돈을 빌려주고 떼인 것으로 생각한 이 피해자들은 사기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성립이 되니까 이종수 씨가 연락해서 여차저차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하겠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종수 씨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스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깔끔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